두 문제 남았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수익환원법하고 묶어서 잘 나오고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묶어서 잘 나와요. 작년에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수익환원법을 묶어서 냈어요. 그럼 올해는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묶어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원가법은 아까 풀었던 문제 15-1번 문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어렵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풀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번 문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지금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하라겠습니다. 지역요인 비교치. 이 문제가 22회 때 나오고 이제 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이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쭉 써놨는데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거래사례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거래사례를 선택했는데 거래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다면 지역요인 비교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걸 평가합니다. 여기에 거래사례입니다. 6시 넘어가겠네. 아니다. 대상부동산. 내가 미쳤나 봐. 여기 이제 대상부동산입니다. 요 대상 물건을 평가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대상 물건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거든. 인근 지역. 그런데 사례를 이 인근 지역에 선택했다면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다. 여기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럼 사례가 인근 지역에 선택했다면 지역요인 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 보면 지역요인 비교를 하라겠잖아 지금. 지역요인 비교치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례하고 대상이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이 사례가 속한 지역, 아니 대상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사례가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 아니라는 소리야. 여기가 이제 거래 사례가 속했는데 이 거래 사례인데 이건 거래 사례. 예? 그럼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 아니니까 이 지역끼리 비교하는 소리야. 대상부에 속한 지역과 사례가 속한 지역을 비교해라. 지역 요인을. 그럼 지역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 개인데 여기 보면 이건 기타 조건은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행정적 조건 이렇게 줬어요. 5가지 줬습니다. 그럼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여기 기타 조건, 가운데다 기타 조건 줬어요. 그럼 기타 조건 있고 환경 조건 있고 이 출제자도 성격이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기타 조건을 마지막에 줘야 되는 거예요. 기타 조건이. 그럼 가로 조건, 환경 조건, 접근 조건, 행정적 조건 중에 기타 조건을 마지막에 줘야 되는데 성격이 삐딱한 사람 같아. 이게 누가 출제는 모르지만 성격이 삐딱한 사람이 거기 있다고 준다고. 그걸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사법고시 있었을 때 그 사법고시 출제하신 분, 채점하신 분이잖아요. 채점하신 분은 출제하신 분들이 채점하거든. 그 분들이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나오면 그 채점할 때 점수가 올라간대. 근데 아침에 기분 나빠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보고 좀 글씨가 이상하면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럼 점수가 나빠진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아마도 이 출제된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서 출제한 것 같아. 아, 기타 조건을 왜 마지막에 줘야지 이따위 주냐고 사실은. 그럼 환경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노원구에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사례를 도봉구에서 지금 구한 거야. 도봉구에서. 그럼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같은 지역이 아니니까 비교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는데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 나왔어요. 격차 내역은 요 격차 내역은 이 마이너스 이거는 사례 분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때 이 말은 요 사례가 분산에 속한 지역 기타 조건을 100으로 보자는 소리야. 환경 조건도 100, 가로 조건도 100, 접근 조건도 100, 행정 조건도 100으로 보자는 소리야. 그런데 요 격차는 저는 요 대상이 속한 지역, 대상이 속한 지역의 기타 조건은 사례가 속한 지역보다 마이너스 2. 그럼 대상이 속한 지역은 100이었는데 여기서 2를 빼란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기타 조건은 사례가 속한 지역이 좋아요? 대상이 속한 지역이 좋아요? 사례가 속한 지역이 좋다는 소리야. 대상이 속한 지역은 사례가 속한 지역은 100이면 대상이 속한 지역은 98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저기 환경 조건은 어느 지역이 좋아요? 사례가 속한 지역이 좋아요? 대상이 속한 지역. 대상이 속한 지역이 3이 좋다는 소리야.
그럼 대상이 속한 지역도 여기 100인데 여기다 3을 더하라는 소리야. 그럼 가로 조건이 뭐예요? 도로 조건, 도로 조건. 도로 조건이 가로 조건이 환경 조건은 알잖아요. 주위 환경이 어떤가? 그럼 가로 조건은 노원구하고 도봉구 중에서 도봉구가 더 좋다는 소리야. 노원구를 1을 빼라는 소리잖아, 이게. 그럼 100에서 1을 빼라는 소리야, 이렇게. 접근 조건은요. 접근 조건은 도봉구가 100이면 노원구는 104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접근 조건은 100에다가 4를 더하라는 소리야. 환경 조건은 똑같대. 0이니까 격차가 없으니까. 행정적 조건은. 그러면 행정적 조건은 사례가 속한 지역 도봉구하고 대상이 속한 지역 노원구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행정적 조건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로 조건은 사례가 속한 지역 100이면 대상이 속한 지역은 98입니다. 환경 조건은 103입니다. 가로 조건은 99입니다. 이거는 104입니다. 이 소리죠. 이렇게. 그럼 지역요인 비교치는?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한데 이 지역요인 비교치는 거래사례 비교법 밑에가 무조건 사례, 위에가 대상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0대 100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일단. 이렇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5가지 중에서 행정적 조건은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자, 요 5가지, 저 4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기타 조건입니다. 기타 조건은 사례가 몇입니까? 100. 대상이 속한 지역은 몇입니까? 98. 100에서 2 뺄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10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여러 번 풀어봐서 나오면 98을 바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 조건. 환경 조건은요, 100인데, 여기는 몇이다? 103이다. 가로 조건은요, 100인데 99다. 접근 조건은 100인데 104다. 행정 조건 100대 100이다.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는데 저 상승식이 있잖아. 상승식은 곱하라는 소리야. 이걸 곱해라. 그러면 결국은 0.98. 선생님 0.98은 어떻게 나왔는데 몰라. 0.98. 여기는요. 1.03. 여기는 0.99. 여기는 1.04. 여기는 1. 이렇게 하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몇 나왔습니까? 1.039 이렇게 나왔어요. 요령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6-1번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럼 16-1번 문제는 이제 풀어보자고요. 29회 때 나왔습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면 우리 공식은요. 사사시 지계면. 그럼 사사시 지계면을 써놓고 거기다가 다 대입해 주면 돼요. 자, 볼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가격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생각엔 원가법은 안 되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은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사정보정치 곱하기 시점수정치 곱하기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곱하기 면적 비교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외웠습니까? 사사시 지계면 사시 지계면.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6개 절차를 전부 다 거치게 주면 1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절차 중에서 시험지를 보면 대부분이 3개 내지 4개만 하게끔 줘요. 그럼 이 중에서 바로 요 거래사례 가격은 바로 준다고. 그럼 요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역요인 비교는 대부분이 하지 말게끔 줘요. 이거. 그 다음에 사정보정치도 별로 안 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문제에다가 문제 있는 대로 갖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거래사례 가격 값이다. 거래사례 내역 나왔습니다.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 여기다 3억을 써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사정보정은 이 거래 사례 3억이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있어서 싸게 거래됐다, 비싸게 거래됐다. 그러면 사정보정 하는 거야. 근데 문제 보면 거래 사례에 사정보정 요인이 없음. 사정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럼 안 하면 일을 쓰거나 안 써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시점 수정. 이 시점 수정은 대부분이 하게끔 해요. 시점 수정은 뭐냐면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 3억. 요 3억을 우리는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과 합니까? 기준 시점 가격과요? 기준 시점.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가격과니까 요 기준 시점 가격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시 봐봐요.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은 3억인데 기준 시점까지 이 지역에 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기준 시점이 나왔습니다. 거래 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 사이가 몇 개월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럼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토지 가격이 변화가 있는 거 봐요. 토지니까. 우리 대상 토지니까. 그럼 토지 가격은 3월 1일부터 거래 시점이 3월 1일이죠. 기준 시점이 9월 1일까지 A씨 주거지역의 4%가 올라갔대.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점 수정 4% 해줘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시점 수정은 1 플러스 4% 0.04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럼 5% 올라갔으면 0.05, 10% 올라갔으면 0.1. 아직 가격이 떨어진 건 안 나왔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면 빼주면 된다고. 그럼 가격이 만약에 5%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졌다면 1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주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있다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인근적인 선택했다면 지역요인 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대부분이 지역요인 비교 하지 말라고 준다고. 그럼 여기다가 지역요인 비교 하지 말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냐. 그럼 어떻게? 지역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적 위치함. 그럼 이 말은 지역요인 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한다.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 생각. 그럼 지역요인 비교 안 한다, 1. 곱하기. 개별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없음. 지역요인 비교는 사례가 인근적이면 지역요인을 공유하니까 거래사례와 대상이 지역요인이 똑같아. 그럼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근데 개별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없음. 개별요인은 다 다르니까. 그럼 이제 개별요인 비교 볼래요? 개별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서 5% 열세야 돼. 그럼 이게 이제 개별요인 비교 구할 때 개별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는 계산할 때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은 개별요인 비교치든 지역요인 비교치든 밑에는 사례, 위에는 대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100대 100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주고 나서 우세하다고 나오면 우세하다고 나오면 플러스 해주는 거고 열세하다고 나오면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자, 그럼 보자고요.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함. 개별요인. 그러면 대상이 좋은 겁니까? 사례가 좋은 겁니까? 사례가 좋은 거지. 대상 토지는 5% 열세하니까 요 대상 토지 100에서 5를 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별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00이었는데 요 대상에서 5를 뺀다라고. 그럼 개별요인 비교치는 몇입니까? 100분의 몇이요? 95. 여기다가 100분의 95를 쓰는 거야 이렇게. 면적 비교 그러면 끝나는 거지. 면적은 대상 토지는 몇입니까? 100. 아니 사례 토지는 100, 대상 토지는 120. 그럼 면적은 사례 토지는 100인데 대상 토지는 120.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여기서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가 생각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점 수정하고 개별요인 비교하고. 요거는 줬잖아요. 사정보정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두 개 하면 돼, 두 개. 다른 거 없다고 두 개 하면 되지. 제 생각엔 풀어야 돼. 원가법보다 훨씬 더 쉬워. 그래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 35,568만 원 나왔습니다.